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소위 그 뭐 싱크탱크가 됐건 뭐 정치인이 됐건 정부 인사가 됐건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북한 중국 편 아닙니다. 필요할 때 중국을 이용해요. 네. 그러니까 흔히들 한미 관계처럼 북중 관계를 보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얼마나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경계를 하느냐면 김일성이 생전에 중국놈 믿지 말라, 떼놈 믿지 말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김정일한테. 정상회담 때, 6.15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 회고록에도 들어가 있지만 저는 김대중 대통령한테 직접 그 말씀 들었는데 처음에 떼놈이라고 그래요. 떼놈들은 저 욕심이 많습니다. 그 떼놈이 가만 생각해 중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영토적 야욕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중국을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그 사람들이 북과 남이라고 하지만 북과 남이 손을 잡고 미국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합시다. 그래야만 이게 조용합니다, 반도가. 네. 중국은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 틈만 있으면은 적당하게 도와주는 척하면서 우리를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북중 관계는 한미 관계고 다르다. 한미는 어떤 점에서 우리가 자진해서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 예속을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지만은 중국은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아까 이광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베트남화한 그 북한을 베트남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아이디어를 잘 정리해서 미국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나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무슨 쿼드로 뭐 오커스 동맹으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데 온 정성을 쏟는 게 미국인데 네. 미국이 큰맘 먹고 과거의 중소 분쟁 시기에 중국과 소련을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키신저가 닉슨 대통령을 모시고 72년 2월 달에 중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공산권이 분열이 됐거든요. 소련의 힘은 현저하게 약화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저렇게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냥 막 온 동네 동맹 국가들 다 끌어들여 가지고 압박해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한국과 손잡고 북한과 수교부터 해라 이거야. 그러면 핵 문제는 해결돼요. 수교해주면 종전선언하고 불가침 보장하면은 핵은 내려놓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건 김일성 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김정일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북미 수교라고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사실은 그 비핵화의 결과로서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고 평화협정의 그 완결로서 북미 수교까지 가게 되지만 네. 북미 수교까지 중국이 했던 70년대 초에 중미 관계를 그렇게 풀어나갔던 그런 전략을 한번 쓰면 어떠냐. 중국만큼 큰 나라는 아니지만은 지금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가장 골치 아픈 중국 압박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미국 편이 돼버리면은 네. 그건 미국의 헤게모니는 동북아에서 헤게모니는 월등하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제 3지대로 만들자는 게 저의 이제 한 10년 전부터 주장인 건데 플러스 하나 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입장에서 남북 관계가 풀리는 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가 이 프로그램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 우리가 좀 있으면은 이제 서서히 러시아 쪽으로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는데 북동 항로까지 그러면 일본이 뭐 서부 지역이 미발달됐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동해안 쪽이 미발달돼 있고 네. 북한은 미발달돼 있고 러시아로 봐서는 극동 지역이 미발달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래스카 쪽이 미발달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안을 순환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엔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러한 새로운 항로가 생기는 부분에 여기에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새로운 경제 엔진이 생기고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북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이 하나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잘 지내야 하는 게 아니고 남북 문제가 풀렸을 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새로운 경제 엔진이 생긴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우리가 거대한 플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본이 미국을 설득한 전략이거든요. 그럼 네. 우리는 우리 전략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를 설득할 때 우리 길을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자꾸 북한을 제3지대화해서 해나가는 것이 전부 동북아 평화에도 도움이 되고 번영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큰 국제 전략. 우리 브레진스크라는 게 결국은
세계 전략인데 키신저도 세계 전략인데 그런 세계 전략 차원에서도 우리가 한번 접근하는 것이 한반도의 새로운 외교적 지평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저 한미의 연합사령관 브룩스 사령관이 재밌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하고 그 북한하고 미국하고 협력 체제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남북한 FTA 부분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좀 창의적인 그 외교나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끝으로 두 분께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그리고 차기 정부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기 정부에서 꼭 이것만은 보완하거나 혹은 계승했으면 하는 점 있으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지금 그 특별한 그 계기가 없으면은 북한을 상대로 해서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북한도 미국이 사인을 보내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정권 초에 뭔가 좀 업적을 내기 위해서 서두르다 보면은 그건 꼬일 거다.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도 지금 11월 이 두째 주에 아마 중간 선거가 있을 겁니다. 네. 그것 때문에 대외 관계에 있어서 뭔가 지금 그 획기적인 일을 잘못 시작했다가 그 성과가 안 나면 선거에 아주 타격을 입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거고 또 중국도 10월 달에 열려나 그 지금 시진핑의 3기 집권 당 총서기로 지금 세 번째 연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냥 그 뭐라고 합니까 그냥 그럭저럭 시간 보내기 모델링 스루 이러려고 두 큰 나라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뭔가 좀 화끈하게 뭘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좀 관망하면서 네. 가을 이후에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남북 관계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백신 부분에 초기에 한번 집중적인 노력을 해보고 그다음에 좀 더 아까 중국의 10월 달 그다음에 미국의 11월 달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전략을 좀 정말 내년에 호랑이니까 호랑이처럼 잘 관찰하고 있다가 기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한번 보게 되면 결국 이제 과학기술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네. 한국이 그 4대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그 핵심적인 그 전략기술 자산에 함께 동맹이 됐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과학기술 부분에서 아주 독보적인 우리의 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하려면 헐리우드로 갔었고 그다음에 벤처를 하려면 실리콘밸리로 갔었는데 저는 아시아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벤처 기술 경진대회 같은 걸 대대적으로 열어서 한국에서 그래서 아시아에서 꿈은 한국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술 응용은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지평을 우리가 한국이 한번 주도해 나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현재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우리한테 훨씬 더 우호적일 수밖에 없고 저는 그런 환경 자체가 남북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 약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면서 또 남북의 새로운 창구를 돌파하는 걸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너무 남북 관계에만 집착해 놓으면 우리 스스로 힘과 세계 질서가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돌파할 때 결국 힘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새해 첫 주제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윤군세 시사분 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